네, 안녕하세요. 팔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웨이브스 플러그인에 대해서 CLA2A를 한번 봤습니다. 오늘은요, 계속해서 이어서 CLA3A, CLA76 이렇게 두 가지 컴프레서를 볼 건데요. 그 웨이브스 그 사에서 나온 그 플러그인들을 보면은요, 예전 그 뭐 전설적인 컴프레서들을 이렇게 복각해서 내놓은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컴프레서 사용법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뭐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또 제 강의에서 이전 강의에서도 뭐 충분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또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그 컴프레서의 특성 그리고 또 그 컴프레서의 어떤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또 지나가는 걸로 할게요. 사실 뭐 개인의 어떤 그 취향에 따라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음악적인 또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또 선호하는 그 컴프레서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 뭐 똑같은 기계를 어떤 아날로그 기계를 복각한 제품에 따라서도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많이 사용하는 컴프레서가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웨브스 플러그인들을 계속해서 또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룹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좀 크죠? 네, 뭐 일반적인 룹입니다. 자, 일단 룹을 이쪽 채널로 일단 여기 룹에다가 오늘 볼 CLA3A를 한번 걸어 볼게요. 자, CLA2A하고 지난 시간에 봤던 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일단 뭐 까맣고 하얗고 뭐 어떤 그런 차이고요. 자, 이 왼쪽에 보면 게인이 있고 피크 리덕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VU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쪽에 레벨 미터에 대해서 인풋의 그 레벨, 그리고 아웃풋의 레벨, 그리고 게인 리덕션, 얼마나 컴프레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레벨을 볼 수 있고요. 일단 게인 리덕션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컴프레싱 그리고 리미터 이렇게 두 가지 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크 리덕션이라는 거는 얼마나 많이 또 압축을 하느냐, 압축량을 결정하는 어떤 롭이 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요건 뭐 이제 아날로그 그 악기들을 복각한 제품들은 이렇게 웨브스 플러그인들 보면은 밑에 이렇게 다 있는데요. 뭐 50Hz는 뭐 어떤 유럽적인 성향의 그런 노이즈, 뭐 60Hz는 뭐 미국적인 성향의 노이즈,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 기계를 들고 유럽 쪽으로 가보지도 못했고 미국 쪽으로 가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로 뭐 모를 땐 오프죠.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 플랫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플랫으로 되어 있을 때는 모든 주파수에 따라서 압축을 한다는 거고요. 하이 프리퀀시가 쪽으로 갈수록 어떤 그 압축의 그 성향이 조금 바뀌죠. 이 부분은 이전 시간에 또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좀 전에 들었던 소리 압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게인 리덕션 VU 미터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리면은 압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VU 미터가 움직이질 않죠. 자, 피크 리덕션 롭을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조금씩 압축이 되기 시작하고요. 자, 이 컴프레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택이나 릴리스의 어떤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럼 뭐 그게 오토로 설정이 되느냐?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센 소리 대해서 소리가 들어오면은 좀 빠른 어택, 그리고 좀 약한 소리가 들어올 땐 좀 느린 어택,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압축이 되면 될수록 일단 압축이 되니까 소리가 작겠죠. 그래서 게인을 이용해서 압축된 소리만큼 어떤 음량을 보정을 해줍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뭐 9.6 뭐 이런 미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피크 리덕션 롭을 돌려서 뭐 한 요 정도 좀 과하게 시켰는데 뭐 하여튼 이 정도, 예,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압축된 만큼, 자, 볼륨 차이가 예, 어느 정도 이 정도 맞춰주면 게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컴프레싱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건 일단 인서트 단자에다가 지금 인서트 어떤 그 소리가 지나가는 경로에 직렬로 지금 컴프레싱이 된 소리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병렬로 한번, 예, 패러럴 컴프레싱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여기 직렬로 되어 있는 거를 일단 끄고, 자, 이쪽 소리를 이쪽으로 바로 넘겨왔습니다. 여기 오디오, 예, 오디오 1번에 있는 소리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프리에픽스라는 거는 일단 모든 에펙스가 걸리기 전에 소리를 바로 불러온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만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볼륨을 높이면, 자, 이쪽에서 들렸던 소리가 그대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컴프레싱을 하고, 자, 이게 원래 소리고요. 자, 컴프레싱을 좀 더 과하게 일단 합니다. 자, 그리고 컴프레싱이 된 소리와 컴프레싱이 되지 않은 소리를 섞을 거예요. 자, 물론 볼륨감에 있어서 뭔가 좀 이쪽이 섞는 소리 쪽이 좀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것보다는 일단 뭐 펀치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그 톤의 느낌이 어떻게 바뀌나. 예, 이 지금 CLS3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나 릴리즈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컴프레싱을 할 때 어떤 그 다이내믹 레인지의 어떤 조절보다는 어떤 톤이나 이런 것들에 좀 왜곡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CLA3A보다는 여기에다가 CLA76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이 CLA76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색깔면으로 비슷하죠. 검은색.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뭐 일단 블루 계열의 어떤 이런 인터페이스를 또 특성을 보입니다. 자, 뭐 이거는 이 모델이 여러 가지 버전들이 나왔는데 그 뭐 대표적인 어떤 모델들을 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터넷 뒤져보시면 잘 나오고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일단 소리만 파악하면 되시겠죠. 자, 이거는 일단 인터페이스를 보면은요, 여기 일단 인풋 들어오는 소리, 그리고 아웃풋 들어오는 소리. 자, 여기서 보면은 인풋과 아웃풋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피크 리덕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압축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그 스레솔드 개념인 얼마나 압축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레이시오라는 게 압축 그 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압축량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거는 그 인풋을 갖고서, 예, 딱 스레솔드 값이 정해 있으면은 인풋이 작은 소리 또 큰 소리 스레솔드 값을 넘어가는 소리 이걸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압축량을 조절을 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일단 그 어택과 릴리즈는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레이시오 값이 정해져 있는데, 일단 컴프레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뭐 잠깐 한번 불러와 봅니다. 자, 지금은 레이시오 값이 2대 1로 돼 있고 여기 지금 4대 1로 돼 있는데요. 4대 1로 되면 여기 스레솔드 값을 넘어가는 소리는 이렇게 이만큼 압축이 4대 1 비율로 압축이 된다는 얘기고, 8이라는 거는 8만큼 압축이 된다는 얘기고, 12라는 거는 12만큼 압축이 된다는 얘기고, 20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또 여기 넘어가는 소리는 절대로 여기 스레솔드 값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12와 20은 리미터 개념이고요. 여기 컴프레서 리미터 있는데 이런 어떤 리미터 개념이고, 4와 8은 컴프레서 개념이죠. 근데 여기 올 스위치가 뭐냐면은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녹음 기사들이 어느 날 4, 8, 12, 20을 4개를 다 누르고 압축을 했더니 좀 새로운 어떤 뉘앙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뭔고 하니 한번 소리를 들어보면서 한번 또 파악을 해보죠. 자, 이런 드럼 룹이 나오는데요. 자, 아까 여기 인풋이라는 게 여기 인풋을 올리면은 압축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풋을 올리기 시작하면은 여기 VO미터 요게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움직이기 시작하죠. 지금 인풋을 점점 올려요. 그래서 압축량을 결정을 합니다. 소리에 따라서. 자, 그리고 아웃풋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게인 리덕션, 리덕션 된 소리만큼 보상을 하는 거죠. 압축된 소리만큼. 자, 그리고 여기 어택이 있는데요. 보통 컴프레서에서 이 어택이라는 거는 1로 돼 있으면은 얼마나 빨리 압축을 시작을 하느냐, 그럼 뭐 만약에 7로 돼 있으면은 얼마나 천천히 압축을 시작하느냐, 이런 개념일 텐데 이 기계는 다릅니다. 반대예요. 7이라고 되는 건 높은 어떤 숫자로 돼 있으면은 얼마나 빨리 압축을 시작할 것이냐, 1로 돼 있으면 얼마나 천천히 압축을 시작할 것이냐. 릴리스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7로 돼 있으면은 어떤 빠르게 릴리스를 유지를 하다가 풀어주고요. 1로 돼 있으면은 느리게 릴리스를 유지하다 풀어줍니다. 더 길게 압축을 유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릴리스는. 자, 그래서 요게 개념이 좀 바뀌어서 돼 있다 그러는 거고요. 자, 여기 일단 뭐 기계 인터페이스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마쳤고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자, 이 정도 압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리미터 개념은 관두고, 자,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4나 8 정도인데요. 컴프레싱을 하실 때, 자, 8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것과 소리가 뭉개질 정도로 굉장히 압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올로 하니까. 근데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실 때 이대로 사용하면 톤 자체를 사용하기 힘들지만은 이걸 병렬로 사용하면은 꽤 쓸만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 정도 볼륨이니까 한 이 정도. 자, 이게 컴프레싱이 된 소리죠. 자, 이게 뭐 피그가 뜰 정도로
굉장히 컴프레싱이 과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원래 소리에다 한번 섞어볼까요? 자, 원래 소리입니다. 섞습니다. 컴프레싱 된 소리를. 예, 굉장히 펀치감이 살아나죠. 이 소리만 하나만 갖고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소리가 굉장히 뭐 킥소리도 뭉개지는 듯하고 굉장히 듣기 거북한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요. 컴프레싱된 소리가. 근데 이거를 병렬로 사용하면은 소위 우리가 얘기한 펀치감을 굉장히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로 또 사용을 할 수 있다. 예, 사실 컴프레싱 하는 어떤 기계들이 요즘 뭐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CLA76도 어떤 그 캐릭터, 예, 이 어떤 컴프레서의 큰 캐릭터는 어떤 올 스위치를 눌러갖고 굉장히 좀 그 파워풀한 그 펌핑감 있는 어떤 그런 그 사운드를 어떤 지금은 그냥 드럼 룹을 이용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브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도 좀 굉장히 다양하게 좀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도 그 이 병렬로 컴프레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었는데 뭐 이래저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지금은 뭐 제가 믹싱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스킬이 됐습니다. 별거 아니지만은 정말 알고 나면 별거 아니지만은 모르고 있으면 정말 영원히 모를, 예. 컴프레싱 그 기계를 사용을 하시면서 아직도 그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요. 자, 좀 전에 제가 어떤 그 잠깐 녹음을 했어요. 뭐 노래는 아니고 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소리 안 들리네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뭐 살금살금 하다가 이렇게 뭐 놀래키는 소리죠. 이게 뭐냐면은 아주 작은 소리와 그리고 큰 소리가 이렇게 대비되게 이렇게 내비뒀습니다. 근데 음악적인 거를 보면은요, 컴프레싱을 한다는 거는 작은 소리와 큰 소리의 어떤 차이를 줄여서 다이내믹 레인지를 줄이는 어떤 그게 바로 컴프레싱의 어떤 기능인데요. 컴프레싱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 작은 소리와 큰 소리의 차이가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작은 소리는 커지고 큰 소리는 작아지고, 예, 이런 어떤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여러분들이 어느 때 컴프레싱을 사용을 할까, 컴프레싱을 해야 되나, 이런 난감한 어떤 그 잘 개념을 몰라서 아무 때나 진짜, 예, 그 모든 트랙에 기본적으로 막 컴프레싱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조금만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만약에 이렇게 좀 작은 소리와 큰 소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그 제가 그 어떤 사람을 그 놀래키기 위해서 욱 하는 이렇게 놀래키는 소리가 이렇게 주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작은 소리와 큰 소리가 대비가 돼서 어느 그 정도의 좀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걸 컴프레싱을 해버리면은 작은 소리와 큰 소리가 차이가 없겠죠. 그럼 놀랄까요?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죠. 예,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큰 소리를 살리면서 작은 소리를 살리고 싶은데 작은 소리를 살리다 보니까 큰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리도 살리면서
큰 소리를 조금 눌러서 어떤 그 다이나믹 레인지 안에 그 가이드라인 안쪽으로 좀 집어넣고 싶을 때, 예, 그렇게 또 할 때는 또 컴프레싱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도요, 뭔가 좀 다이나믹이라는 게 컴프레싱을 무조건 한다고 다이나믹 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음악적으로, 예,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에요. 큰 소리는 크고 작은 소리는 작고, 어떤 그 음악적인 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컴프레싱을 하셔야지, 그 꼭 톤만 생각하셔 갖고 이렇게 무작정 가수 목소리나 어떤 뭐 브라스, 아니면 심지어 저기 그 스트링 계열에도 막 컴프레싱을 아주 과하게 해갖고 그 밋밋한 어떤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적절하게 컴프레싱을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에도 지금 컴프레서를 하나 이렇게 걸어서, 자, 먼저 룹을 한번 들어보고요. 자, 여기에다가 기본적인 어떤 아까 제가 녹음한 소리를 한번 입혀볼게요. 자, 앞에 살금살금이라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죠. 그죠? 뒤에 이 우엉 두 소리만 들리는데, 자, 볼까요? 자, 근데 만약에 앞에 소리를 좀 키워보고 싶고 뒤에 소리도 좀 그 어떤 다이나믹 레인지 안에 그쪽으로 한번 넣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컴프레싱을 하는 거죠. 예, 컴프레싱을 해서 자, 좀 과하게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과하게 컴프레싱을 하니까 살금살금 소리도 잘 들리고 워 하는 소리도 잘 들리죠. 자, 그런데 과연 이게 좋은 소리일까요? 예. 자, 뭐 이건 음악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언제나 좀 컴프레싱을 사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적으로 좀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 사실은 웹스 플러그인을 갖고서 뭐 기능적인 부분을 대략 설명드리면서 했는데요. 제 설명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이 플러그인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어떤 다른 어떤 지면 강좌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적인 설명보다는 저는 일단 그 병렬 컴프레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그 레이시오의 올 스위치를 갖고서 병렬 컴프레싱을 하면서 어떤 펀치감을 주는 거, 그리고 컴프레싱을 사용할 때 어떤 기본적인 어떤 처음 시작의 개념부터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기본적인 여러 플러그인들을 갖고 궁극적인 거는 뭐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최종 저희의 목적이겠죠. 좋은 결과물 만드시고요. 음악적인 어떤 그 여러분의 활동이 좀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